저희가 다음에 갔던 나라는 체코, 프라하였습니다. 여기는 한인교회 목사님과 연결이 됐어요. 목사님은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문화 사역자였습니다. 체코에도 역시나 케이팝의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백인들이 막 한국인의 그런 옷과 뭐 춤을 따라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케이팝 페스티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셨거든요. 저희도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어주고 참관을 했었는데 먼 타국에서 또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의 또 통로로 하나님 사용되시고 있구나. 이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목사님 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들이 몰아치면서 저희는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제 재영 팀장님이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이 빵이 굴뚝빵이라는 건데 프라하에서 되게 유명한 간식이에요. 매일같이 이 간식을 먹고 또한 그 아름다운 문화 관광지 프라하성과 그 디즈니 성이 배경이 되는 프라하성과 또 까를교 그리고 다양한 옛날 그 성당 그런 것들을 구경하고 트램을 타고 한 바퀴 프라하를 돌 때 마지막에 제가 이틀 정도를 아침에 이제 첫 트램을 타고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까를교에 갔어요. 왜냐면 까를교에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 발을 이렇게 디디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아침에 딱 가니까 진짜 아무도 없진 않았지만 진짜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일출을 보면서 또 생각도 정리하고 되게 진짜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내가 유럽에 와 있구나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또 김재인 간사님이 이제 중간 점검을 하러 체코에 들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 정비도 할 수 있었고 여행이 절반쯤에 접어드니까 팀원들 간의 작은 트러블들이 좀 오해도 낳고 갈등도 있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와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보고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체코를 지나서는 이제 네덜란드에 가게 됩니다. 이제 네덜란드에는 저 교회 친구가 유학 중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라운 게 되게 예민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초대하는 거를 모르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인데 먼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덜란드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고맙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얼마나 또 수더분한 친구들입니까? 캐리어 막 이따만한 거 뭐 5평에서 8평밖에 안 되는 원룸에 자매 3명이 이따만한 캐리어 들고 그 집 가가지고 이 친구도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피아노 전공자인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 친구가 근데 나중에는 뭐 절대 이제 2명 이상은 자기 집에 초대 안 할 거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어쨌든 덕분에 되게 저희는 편하게 쉬면서 또 좋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선교지 여정을 조금 마치고 이제 저희가 관광 쪽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곳이 네덜란드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안전한 곳에서도 숙식도 해결할 수 있었고 이 친구가 유학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국인 친구들. 그래 같이 만나서 또 교제하고 암스테르담도 이제 같이 투어도 시켜주고 독일도 이제 한 번씩 투어 시켜주고 그런 관광을 제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팔던 양파와 카레 소스를 얹은 감자튀김을 아직도 이제 생각이 나요. 가끔씩 한국에서 진짜 맛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저희는 다음으로는 이제 덴마크를 갔습니다. 덴마크는 또 감사하게도 우리 팀장님의 사촌 형님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계셨어요. 숙소도 얻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꿀팁을 주셨어요. 덴마크는 코펜하겐에 머물렀는데 작은 도시여갖고 자전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더라고요. 또 자전거 도로나 교통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각자 한 대씩 렌트를 해서 개인의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이나 그런 것도 많고 되게 재밌는 게 이게 한강처럼 있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수영장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단 사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막 짐 들고 와서 짐 내려놓고 갑자기 탈의하고 물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타올로 닦고 다시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되게 물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동생이랑 다이빙대 이제 사촌 형님이 추천해준 그런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10m 정도 높이 되는 곳에서 뛸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딱 한 번 뛰었습니다. 그렇게 물놀이도 즐기고
여기선 또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세우는데 영감을 얻은 티볼리라는 놀이동산이 있어요. 그 놀이공원 여기 사진 보면 있는데 거기 이제 놀이기구를 10분도 안 돼서 타요. 그냥 갔다 내려와서 5분 기다리면 또 탈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놀이공원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평일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덴마크는 인구가 적대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되게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우리나라는 때때로 이제 소모품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인간을 정말 존중하는 것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정말 또 하나님의 어떤 가치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배웠고요. 덴마크는 그리고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공무원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럽다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 종교가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지내다 보면 이게 또 우리나라 유교 사상처럼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느낌도 있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어떤 국교라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그냥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럽 하면 이제 또 북유럽을 꼭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노르웨이를 갔습니다. 근데 노르웨이는 물가가 정말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딱 3박 4일 짧고 굵게 머물렀는데 콜라가 막 한 300ml인가? 500ml였는지 하여튼 3,000원씩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엄청 물가 비쌌는데 그치만 이 노르웨이의 절경은 정말 잊지 못합니다. 그냥 사진 찍기만 하면 작품이 되는 그런 풍경이었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또 오른쪽에 있는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모델이 되어주셨는데요. 여기 걸어가는 길에 되게 라라랜드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사진을 또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오르 여기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사진,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피오르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호수가 얼어있고 또 그런 정말 자연 경관과 산악 열차를 타고 오면서 봤던 거 그리고 배 관광은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 자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광활한 자연 앞에 우리의 문제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연어죠, 연어. 여러분 진짜 연어 꼭 노르웨이 가신다면 연어를 꼭 드시는 걸 제가 추천을 할게요. 제가 연어를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서 먹은 연어는 진짜 쫄깃쫄깃하고 이래서 연어 하는구나. 연어의 맛을 알게 해주는 시간이었답니다. 저희가 이 물가 얼마 비싸냐면 넷이서 여기 가운데 사진 있으면 이거 외식 저희가 거의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에서 한 건데 저렇게 먹었는데 막 배가 엄청 부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25만 원이 나왔어요. 진짜 헉 소리가 나는 그런 식사를 또 한번 해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교지로 저희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로 가게 되는데요. 입국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지역으로 하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기차를 좀 타고 내려와서 이제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게 됐습니다. 이거를 타고 이제 쭉 한 5박 정도 저희가 기차를 타고 하바롭스크까지 이동을 했어요. 이 기차를 타기 전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또 되게 큰 도시거든요. 확실히 러시아는 나라가 크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되게 넓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규모들이 되게 널찍널찍하고 크게 돼 있더라고요. 그 위압감이 주는 게 상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려한 궁전들과 성당들, 다양한 또 문화, 그런 어떤 여기 왕정 그런 시대에 지어진 문화도 되게 박물관도 그렇고 엄청 크고 볼거리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기에 앞서서 이제 기차 안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또 비싸니까 기차를 타기 전에 저희는 이제 전투식량처럼 이제 물건들을 구입을 했어요. 기차는 무궁화호에 있는 그런 기차 화장실처럼 손 세면대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샤워실도 없기 때문에 바가지를 사가지고 바가지로 이렇게 씻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빵도 사고 잼도 사고 도시락이 되게 유명해요. 러시아는 한국의 도시락 라면 그게 종류별로 있더라고. 한 6가지인가 있었던 것 같아. 맛별로. 그래서 그것도 막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끼리 막 먹어보고 그리고 감자에다가 물 부으면 이렇게 감자 가루에서 이렇게 감자가 되는 그런 것도 먹어보고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사실
그 경비는 쌀 줄 알았는데 당연히 비행기 값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다만 우리는 경험을 위해 좀 사서 고생을 했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안에서 이제 기차가 달리면 인터넷이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개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끼리 막 그런 보드게임도 하고 또 솔라리움도 하고 그 삶나눔도 하고 여행하면서 또 노래 같은 거 내 감정 같은 것도 나누고 서로 얼굴 그려주고 그런 막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또 보냈던 시간들이 되게 재밌게 저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얼굴 이렇게 그림 있는데 저게 이제 휴대폰이 안 되니까 서로 얼굴 그려줬던 거 했던 거였거든요. 아마 제 동생이 저를 그려줬던 그림인 것 같은데 상당히 잘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도착했던 사역지는 하바롭스크였습니다. 하바롭스크는 러시아 현지인들을 섬기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신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시골 동네에 자리 잡은 교회였지만 청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거는 교회 건물을 청년들이 다 쓸고 닦고 내 집처럼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되게 부끄러웠어요. 지금의 우리 교회는 되게 다 청소하시는 분들 있고 관리해주시는 집사님 계시고 다 나는 이제 이방인처럼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고 그랬던 게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 성전을 같이 청소하고 거기서 또 먹고 자고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전을 내가 너무 당연하게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준비 단계부터 가장 걱정이고 염려스러웠던 거. 우리가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아무 도움이 못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곳에서 되게 사모님들한테 위로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모님들은 이제 현장에서 고민들, 또 어려움들 이런 거를 방문하시는 어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되게 다 편하게 털어놓으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그저 듣고 또 리액션 해주는 게 전부였지만 그 함께 모국어로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 게 되게 반가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감사함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바롭스크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저희는 블라디보스톡에 갑니다. 여기서 만난 목사님이 러시아 1세대 선교사로 한 30년 전에 복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었는데 그 소련 거의 시절에 이제 오셔가지고 통행도 자유롭지 않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진짜 무작정 러시아로 넘어오셔갖고 진짜 개척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셨던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번역본 성경책을 전하기 위해서 러시아 각국을 다니면서 그 검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여러 교회 현지 목사들도 파송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아원 좀 아이들 사역하시는데 그런 히스토리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 일 하실 때 이렇게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진짜 도전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목사님이 요청하신 게 벽화를 그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저희가 벽화 그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희는 미대 전공자도 없었고 벽화 그리기를 해본 적도 없었지만 정말 아날로그하게 벽의 길이를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다 재가면서 그거를 도안을 또 종이에다가 그려보고 그거를 또 다시 벽화에다가 옮기는 작업, 그리고 벽화를 칠하는 거,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요. 이게 될까? 우리가 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완성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기 전에 겁먹는 것보다 일단 도전해보는 거.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렸던 그림은 예수님과 에덴 동산을 좀 형상화하는 그림이었는데요. 기대보다 되게 아름다웠어요. 할 수 없어 보이는 일에 우리 팀을 이렇게 들어서 써주신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동해안으로 입국을 다시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히비고의 여정 기간 동안에 각종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